6.25 전쟁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남긴 전쟁이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38선을 넘어 남침을 감행했고 순식간에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을 점령해 나갔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방어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후퇴를 거듭했고 국군과 미군은 결국 부산 인근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던 그 순간 낙동강 전선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로 자리 잡았다.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은 단순한 방어선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나라의 운명을 건 최후의 저지선이었고 자유진영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의문을 품는다. 전세의 흐름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던 북한군은 왜 낙동강 전선을 넘지 못했을까? 수적으로나 장비면에서 우위를 점했던 북한군이었기에 그들의 돌파 실패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6.25 전쟁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된다. 북한군은 과연 어떤 한계에 부딪혔던 것일까? 전술적 실수였을까? 아니면 국군과 미군의 반격이 생각보다 강력했기 때문이었을까? 6.25 전쟁을 둘러싼 수많은 논의 속에서 북한군은 왜 낙동강 전선을 넘지 못했나라는 문제는 당시 전황을 입체적으로 살펴보게 만든다. 북한군의 전력 소모, 병참선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국군과 미군의 처절한 저항이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였다. 전황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전투력의 차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전쟁의 복잡한 흐름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글에서는 6.25 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낙동강 전선이 지닌 전략적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군이 돌파에 실패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고 그날의 치열했던 숨결을 생생히 되새겨볼 수 있을 것이다. 6.25 전쟁 발발 초기 북한군은 전격전 전술을 구사하며 남한 전역을 순식간에 장악했다. 소련제 탱크 T-34를 앞세운 기계화 부대와 숙련된 보병의 조합은 초기에 국군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서울 함락 이후 대전, 대구 방면으로 빠르게 남하한 북한군은 마치 태풍처럼 남한 전역을 휩쓸었고 국군과 미군은 필사적인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거센 공세도 낙동강 전선에 이르러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첫 번째 이유는 병참선의 극심한 연장과 보급 실패였다. 북한군은 단기간 내 남한 대부분을 점령했지만 이 과정에서 병참선이 지나치게 길어졌다. 급격히 남하하면서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했고 탄약과 연료, 식량 등 기본적인 보급품이 전선으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특히 전차와 같은 중장비는 보급이 생명인데 연료 부족으로 인해 T-34 전차 부대는 이동과 작전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당시 미 제24사단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많은 차량과 전차가 낙동강 근처에서 연료를 구하지 못해 버려지거나 파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엔군의 조직적인 반격과 항공력의 우위다.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은 빠르게 개입을 결정했고 특히 미군은 막대한 병력과 자원을 한국 전선에 투입했다.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을 중심으로 퍼스트팀이라 불리는 미 제1기병사단을 비롯해 제24사단, 제25사단, 미 해병 제1사단 등을 배치해 방어선을 구축했다. 특히 항공력을 통한 지원은 결정적이었다. 낙동강 전선 일대에 대한 지속적인 항공폭격과 보급은 북한군의 진격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미군 항공기는 북한군의 보급로를 집요하게 타격해 병참망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전방 부대들은 고립되어 점차 전투력을 상실해갔다. 세 번째로는 북한군 내부의 전력 소모와 사기 저하를 들 수 있다. 6.25 전쟁 초기에는 북한군이 남한 내 좌익 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빠른 진격이 가능했다. 그러나 남하가 계속될수록 우군과 지역 민중 사이의 긴장감은 커졌고 점령지 통제에 상당한 병력이 소모되었다. 또한 초기 전투에서의 병력 손실도 적지 않았다. 국군과 미군의 끈질긴 저항, 특히 다부동 전투와 포항 전투와 같은 주요 국지전에서 북한군은 상당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런 지속적인 소모는 낙동강 전선 돌파를 시도할 무렵 북한군의 전력의 치명적인 약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네 번째로, 낙동강 전선 자체의 지형적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 낙동강은 자연적인 방어선으로서 깊은 강폭과 험준한 주변 지형이 침공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국군과 미군은 강을 사이에 두고 방어진지를 구축했고 북한군은 도하작전을 감행해야 했다. 그러나 적절한 도하 장비가 부족했던 북한군은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이는 전체 공세의 동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변수도 낙동강 전선 돌파 실패를 가속화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기습적으로 상륙한 유엔군은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 전선에서 전투를 벌이던 북한군은 후방 차단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후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과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 돌파를 위해 여러 차례 대규모 공세를 벌였지만 그때마다 국군과 미군의 강력한 방어와 반격에 부딪혀 실패를 반복했다. 대표적인 예로 다부동 전투에서는 북한군 제3사단과 제13사단이 집중 공격을 감행했지만 미 제1기병사단과 국군 제1사단의 결연한 방어에 막혀 돌파에 실패했다. 당시 미군의 군사보고서에서는 북한군은 병참선이 붕괴하고 지휘체계가 혼란에 빠진 상태에서 무리한 공격을 감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쟁 후반부로 갈수록 북한군의 공격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군수 지원이 끊긴 북한군은 전투 지속 능력을 상실했고 이는 낙동강 전선에서의 참패로 이어졌다. 결국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을 넘지 못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유 때문이 아니라 병참선의 붕괴, 유엔군의 반격, 전력 소모, 지형적 분리,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전략적 충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이는 전쟁이라는 것이 결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전략, 지휘, 물자, 사기, 외부 지원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전황을 좌우하는 것이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을 넘지 못한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병참선의 붕괴, 유엔군의 항공력과 반격, 전력 소모, 사기 저하, 험준한 지형,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전략적 전환이 겹쳐 북한군의 남진은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6.25 전쟁은 단순한 전투의 연속이 아니었다. 인간 의지와 전략, 그리고 운명이 교차하는 치열한 전장의 기록이었다. 특히 낙동강 전선에서 국군과 미군이 보여준 저항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운명을 건 사투였다. 만약 이 전선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지금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당시 목숨을 걸고 낙동강 전선을 사수했던 이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다. 정전협정이라는 이름 아래 잠시 멈춰 있을 뿐 긴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낙동강 전선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도 하다. 전쟁의 기록은 때로 냉혹하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희망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다. 전장의 먼지 속에서도 자유를 향한 의지는 결코 꺾이지 않았다. 이를 상기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 진정한 용기는 절망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토마스 칼라일